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응급간호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23년 9월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자,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시기 전에요. 우리가 이 자동심장 충격기 전에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순서에 보면은요, 더 명확하게 하면, 자, 저희가 심폐소생술의 순서 쭉 배우셨는데, 핵심적인 심폐소생술은 기억하세요. C, A, B였어요.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C는 가슴 압박, A는 기도 유지, B는 인공호흡. 이렇게 C, A, B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이 순으로 심폐소생술이 진행이 되고, 자, 심폐소생술 끝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실 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자, 우선 자동심장 충격기를 어느 대상자에게 어떨 때 사용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자동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라고도 해요. 자, 얘는 심장의 기능이 어떻게 됐을 때 정지하거나 호흡이 어떻게 됐을 때 멈추었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의 적용 대상자는요, 심장 기능이 정지한 사람 또는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기기로서, 자, 흉벽으로 무엇을 보내는 기기냐? 전기를 보냅니다. 전기적인 충격을 보내요. 전기를 방출시켜서 심실세동을 정상 리듬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실세동. 그러면 학생분들이 많이 질문하죠. 선생님, 심실세동이 무엇이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심실세동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 심실, 그러니까 심장이 1분에 정상적으로 뛰어야 되는 리듬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맥박.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1분에는 60에서 한 100회 정도 심장이 리듬을 가지고 뜁니다. 그런데 심실세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심실이 1분에 350에서 600회 무질서하고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상태가 심실세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실세동은 정상 리듬이 없어요. 정상 리듬이 현재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굉장히 빠르고 약한 속도, 강하지도 않아요. 약하게 심장이 발발발발발 떨리는 상태로, 수축도 굉장히 약한 상태로 심장이 겨우겨우 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심실세동이 발생을 해서 리듬이 불규칙하고 심장이 굉장히 빠르고 약하게 뛰게 되면 순환, 전신 혈액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전신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신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상적이지 않은 심장의 리듬을 다시 정상 리듬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기기가 자동심장 충격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동심장 충격기의 적용 대상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응급적으로 사용하는 기기고, 이 기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내는 거예요? 심장으로 전기적인 충격을 줘서 심실세동을 심실세동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심장의 리듬이 정상이 아닌 상태가 심실세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불규칙적인 심실의 세동을 정상 리듬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자동심장 충격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상자 무엇을 흘려보내는 건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국가고시는 이 부분에서 매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사용 방법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용 방법 순서가 중요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 방법에서 이 상태에서는 어떤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지 옳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의 유형의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서 그림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림 이렇게 딱 그려놓고요. 이 그림에 해당되는 순서는 지금 어느 순서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 문제, 그 다음에 뭐 이런 순서를 묻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해당 사항으로 뭐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는 문제가 매해 지금 한 문제씩 출제가 꼭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 순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가장 첫 번째, 전원을 킵니다. 전원 키시고 전극 패드를 부착해요. 그 다음에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분석 후에는 세동 제거를 시행을 합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한다. 이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 순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 방법의 첫 번째 순서에서 전원 켜기. 자, 기계잖아요. 기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을 켜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원 켜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동 심장 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을 합니다. 반응이 없다라는 거는 현재 의식이 있다 없다, 의식이 없는. 그래서 의식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반응, 의식을 확인할 때 언어적 사정을 통해서 환자분 눈 떠보세요. 환자분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환자분 눈 떠보세요. 이런 식으로 언어적인 사정을 통해서 이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확인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의식이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하셔야 돼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거나 심정지가 아닌 대상자에게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심폐소생술 시행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바로 즉시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지체 없이 즉시 바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자동 심장 충격기 AED 사용법. 자, 스텝 1 전원 켜기. 그래서 1번 여기 그림에도 이렇게 기기에도 써져 있어요. 전원을 먼저 켜줍니다. 그래서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전원을 켜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심장 자동 충격기, 자동 심장 충격기의 대상자는 심정지 대상자,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호흡이 아예 없는 이런 대상자에게 사용한다라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전원 켜기를 하고요. 자, 전원을 켜게 되고 나면은요. 전극, 패드를 부착해야 돼요. 패드. 자, 패드를 어떻게 부착할 것이냐. 패드 부착 부위에 대해서 시험이 진짜 잘 나와요, 여러분. 시험이 정말 잘 나오고요. 그림으로도 여기는 시험 문제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세요. 자, 전극 패드를 부착을 하죠. 여기 그림 보시면 지금 환자 가슴 위에 패드를 부착하고 있는 그림이 보여요. 이 패드를 부착을 하는데 이 패드를 어떻게 부착을 할 것인지 요걸 물어봅니다. 자, 패드를 부착할 부위에 땀이나 기타 물이 있으면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 가슴, 맨살에다 붙여주는데요. 만약에 땀이 나 있거나 뭐 물이 있거나 하면 그거를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패드가 제대로 부착이 될 수가 있겠고 패드를 부착하고 나서도 정상 리듬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패드를 옷 위에다 부착시킨다라고 하는데 패드는 절대 옷 위에다 부착시키지 않아요. 옷을 벗겨서 탈의한 상태에서 맨 가슴에다가 붙여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땀이나 기타 물이 있으면 제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패드를 부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패드 부착을 할 때 어디다 부착하는지 위치에 대해서 시험이 정말 잘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패드는요. 오른쪽
빗장뼈는 쇄골이에요. 쇄골 바로 아래.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쇄골이 있으면 쇄골 바로 아래다 부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드 첫 번째는 오른쪽에 보시면 쇄골 바로 아래에다가 부착한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드 2는 어디에 부착되어 있죠? 왼쪽. 자, 왼쪽에 보시면 환자의 가슴, 젖꼭지. 자, 왼쪽 젖꼭지 아래, 그 다음에 겨드랑이,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 그림으로도 그려보면 이렇게 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쇄골이 있고 가슴이 이렇게 있으면 패드를 부착을 하게 되면 어디다 부착하는 거죠? 쇄골 밑장뼈 아래 하나다. 그 다음에 젖꼭지와 왼쪽에 젖꼭지, 그 다음에 겨드랑이 요 사이에다 이렇게 붙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전 이렇게 외웠거든요. 여기 이렇게 가상에 점을, 꼭지점을 찍고 저는 이렇게 니은자, 머릿속에 니은자, 머릿속에 니은을 항상 생각을 했어요. 니은을 머릿속에 생각을 했어요. 오른쪽, 왼쪽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 여기 니은자의 맨 꼭지점 이 부분이 쇄골 바로 밑에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 여기는 젖꼭지 바로 밑에 겨드랑이 요 가운데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한다. 요렇게 요거를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꼭지점을 이뤄서 니은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림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극 패드 부착 부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머릿속에 저는 니은자, 니은을 생각을 했어요. 니은. 그래서 니은의 끝과 끝 부분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니은자의 끝과 끝 여기가 패드를 부착하는 부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드 부착할 때는 땀이나 기타 물질이 있어서도 안 되고, 패드는 오른쪽에는 쇄골 밑, 그 다음에 왼쪽은 젖꼭지 아래,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극 패드 부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자, 패드를 부착하고 나서는요, 이제 심장 리듬을 이 패드가 분석을 할 겁니다. 자, 3번 심장 리듬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드를 붙여놓으면은요,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고 물러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해서 이것들을 막 부착하는 도중에도요, 우선은 심폐소생술은 계속 가슴 압박이랑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패드가 딱 부착이 되고 기계에서 분석 중입니다 라는 음성 지시가 딱 나오면은요, 분석 중이라고 하면 손을 떼셔야 돼요.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을 하고 있던 이 손이 뜯어져야 돼요. 환자 몸에서 띄어져야 돼요. 왜냐, 현재 환자의 리듬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부에서 자꾸 자극을 주게 되면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가슴 압박을 하고 있던 손을 떼고 물러납니다. 그래야지만 정상 리듬을 제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지 대상자의 심도가 아니라 가운데 전이에요. 자, 심전도를 분석할 때는 대상자와의 접촉을 피한다.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 분석 중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떨어지셔야 돼요. 심폐소생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환자에게서 손을 띄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심장 리듬이 분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전도를 분석할 때, 분석 중 분석할 때는 대상자와의 접촉을 어떻게 한다? 피한다. 손을 떼라.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장 리듬이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석이 되고 나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요. 분석을 하고 나서 분석 후에 자, 어떻게 분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행동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세동 제거 필요하다라고 해요. 세동 제거, 재세동이 필요하면 기계에서 분석을 하고 나서요. 세동 제거, 현재 이 사람이 심실세동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러면 기계에서 분석하고 나서 세동 제거가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 심장 충격기가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를 충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동 제거가 필요하다라는 음성이 나와요. 그러면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 심장 충격기는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까지 충전을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충전은요, 수초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충전하는 동안 이 기계가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에는 수초 이상의 소요가 되니까 가슴 압박을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시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이 끝나고 나서 분석에 대한 결과치를 이 기계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세동 제거가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이 나오고 나서는 이 기계가 스스로 충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전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빈 시간 동안에 그냥 환자를 내비둬서는 안 되고 그 수초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슴 압박을 계속해서 시행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자, 리듬을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리듬을 분석하고 나서 세동 제거가 필요가 없어요. 기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분석하고. 세동 제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음성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즉시 그냥 심폐소생술을 계속 다시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CAB 순서로 계속해서 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거와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되냐면,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하고 나서 세동 제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를 이 기계가 스스로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충전하는 동안 우리 구조자분들은 가슴 압박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와 이제 연결해서 볼게요. 세동 제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충전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충전이 다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론은 세동 제거를 시행을 하셔야 돼요. 세동 제거를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자, 세동 제거, 재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충전이 다 되잖아요. 충전이 다 되고 나면은 기계에서 세동 제거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음성 또는 화면 지시가 나오면은요, 바로 누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게 물러나세요라고 물러나도록 하고, 이 누워있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세동 제거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했을 때 바로 누르는 게 아니라 주변에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물러나도록 하고요. 이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세동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라는 거는 100%예요. 자, 반드시 다른 사람이 대상자에게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왜냐, 이 세동 제거를 하는 거는 전기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전기 충격이 환자에게만 가야 되는데 이 전기 충격이 환자를 만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서 반드시 모두 다 손을 떼셔야 되겠고, 환자 주변 사람도 전기 충격 세동 제거를 할 때는 멀리 떨어져 주셔서 환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동 제거를 시행을 할 때 세동 제거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하면 바로 누르는 게 아니라 버튼 누르기 전 반드시 다른 사람이 대상자에게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접촉한 사람이 없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러났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동 제거 시행을 할 때 우리 기계에서 버튼 누르세요 라고 하면 바로 한다? 바로 누르지 않고 버튼 누르기 전에 뭘 하셔야 돼요? 주변을 정리하셔야 돼요. 대상자, 환자에게 손대고 있는 사람 손 다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주변 사람도 물러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동 심장 충격기 AED 사용법에서 지시에 따라 재세동 버튼을 누른다. 기계에서 보통 지시를 다 해주거든요. 기계에서 재세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즉시 버튼을 눌러서는 안 돼요. 버튼 누르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환자와 떨어지도록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지금 구조자분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물러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구조자분도 현재 손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습니다. 다 이렇게 거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세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제세동 버튼을 누릅니다. 제세동 버튼을 누르면 환자에게 제세동을 위한 전기 충격이 가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계에 보시면 이렇게 또 순서가 다 써져 있습니다. 1번이 전원 버튼이고 2번, 그 다음에 3번이 이렇게 세동 버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동 버튼은 이렇게 번개 표시, 전기, 번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기계에서 나온다고 해서 바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버튼 누르기 전 주변을 정리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자, 이렇게 제세동을 했어요. 세동 제거를 실시했죠. 세동 제거를 실시했어요. 자, 버튼을 누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을 합니다. 자, 세동 제거 실시 후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30대 2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C, A, B 순서로 그래서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순으로 진행을 하는데 요 CAB는 의료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이렇게 이 순서를 지켜야 되지만 그냥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요 AB가 하기 어렵죠. 기도 유지라든지 인공호흡 하기 어려우면 C, 가슴 압박이라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동 제거 후, 세동 제거 실시 후 어떻게 하셔야 되냐?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죠. 즉시 다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몇 대 몇으로 30대 2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합니다. 세동 제거 실시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몇 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다시 이렇게 분석하느냐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스스로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적으로 분석하여 심실세동의 필요성을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 구조자는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하셔야 되죠? 반복해서 시행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을 살리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119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는 반복해서 시행을 한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한 요약 정리는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사용 방법 순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전원 켜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극 패드 부착.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착하는 부위 잘 물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위에서는 우리가 요 니은자를 기억을 하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심장 리듬을 분석해요. 분석하고 있는 중에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거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있는 중에는 가슴 압박 시행하지 않는다. 환자에게서 손을 뗀다. 뭐 이런 것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정확한 리듬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 심장 리듬을 분석을 했더니 세동 제거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세동 제거를 시행을 하는데 세동 제거 버튼을 바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버튼 누르기 전에 주변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물러나 주세요. 환자 몸에서 손을 떼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세동 제거 전에는 버튼을 바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세동 제거 전에 주변을 정리하고 세동 제거 버튼 눌러서 세동 제거를 시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동 제거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을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반복을 할 것이냐? 119가 도착을 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하고 다시 세동 제거하고 심장 충격기 적용하고 이거를 다시 119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순서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요약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